안녕하세요. 3년 전 시댁 때문에 이혼 위기를 겪고 지금은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8살 딸 가진 아이 엄마입니다.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맘카페마다 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시댁과 관련해 참 어이없는 썰이 있어 사연을 써봅니다. 지금은 시댁이랑 전화도 거의 안 하고 아니 어머님이 알아서 저한테 안 하십니다. 시댁도 명절에 하루 가서 잠도 안 자고 식사 딱 2번 하고 집에 갑니다. 시부모님이랑 신우 모두 제 눈치 보며 말 조심하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비록 뒤로는 제 험담 쌀벌하게 할 시댁 식구들이지만 솔직히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받아봤자 나한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친정은 큰 집이고 엄마가 손이 크셔서 김장을 많이 하십니다. 작은 어머니 2분과 함께 3분이서 거의 200포기 가까이 하실 테나 많은데 남자들도 물론 돕긴 하지만 거의 여자들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친정이 마당이 넓은 주택인데 그날은 남자들이 장작패서 직접 만든 아궁이 솥에다 수육도 하고 삼겹살도 굽고 아무튼 축제라고 해도 무방해요. 저도 미혼 때부터 엄마 김장을 도왔습니다. 친척 동생들도 2-명 항상 와서 같이 돕곤 했어요. 말이 200포기지 양념을 넉넉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양념 남으면 엄마가 절인 배추 추가로 사서 또 하십니다. 다 가시고 난 후에는 며칠 동안 엄마 혼자 한 20에서 30포기는 더 하세요. 알타리랑 파김치도 만드시고요. 몸이 안 좋으신 고모 할머니네랑 사정상 김장을 못하는 이모들한테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김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날 누구 하나 안 오기라도 하면 진짜 남은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고등학생 때부터 김장날은 약속 만들지 않고 항상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김장한다는 걸 시댁에서도 알고 계세요. 제가 시집 와서 놀란 점이 저희 시댁은 김장을 되게 조금 하시더라고요. 한 30포기 정도만 하시는데 신우는 그것도 많이 한다며 투덜대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저희는 기본이 200포기고 많이 할 때는 300포기도 해서 이 정도는 가뿐해요. 라고 제가 말했고 시무랑 신우가 엄청 놀라워하며 아니, 사돈댁에서 김장을 그렇게나 많이 해? 라고 물으셔서 제가 설명해드리니 대단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김장을 도왔다고 했잖아요. 김장 짬이 차니 진짜 저는 손이 빨라요. 그래서 시댁 김장 돕는 날이면 제가 일당백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에구, 우리 딸은 예전부터 김장이라면 치를 떨고 싫어해서 내가 잘 시켜먹지도 못했어. 죄다 나 혼자 했지. 우리 며느리 들어오니까 10시간 넘게 하던 걸 5시간 만에 하는 것 같네. 며느리 없이는 김장도 못하겠어 이제. 라고 하시며 저를 황금 인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손이 어찌나 빠르고 야무진지 제가 김장을 도우면 유난히 맛도 잘 들고 익을 때 더 상큼하다 하시며 칭찬도 늘어놓으셨죠. 그렇게 시댁 첫 김장 때는 저도 기분 좋은 느낌이 남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자는 시자이듯이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시댁으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정이 떨어질 만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요. 시댁이랑 트러블이 안 나기가 어렵더군요. 특히 미혼 신우 때문에 1년에 3-4번 정도는 속이 뒤집히곤 했어요. 아이 아빠가 돈을 좀 벌긴 합니다. 물론 직업 특성상 성수기에만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벌지 비수기에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 때가 많아요. 신우가 그걸 잘 알고 성수기에 어김없이 연락 와서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잘 조르긴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신우한테 뜯기는 돈만 200~300만 원 정도인 듯 하고요. 어떨 때는 대출금 때문에 적자가 난다래도 저한테 카톡해서는 일할 때 써야 할 노트북이 망가졌으니 좀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달은 아이 학원을 새로 추가하고 저도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써서 여유가 없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누군가 병원비로 돈을 썼다고 하면 어디가 아프냐, 병원에는 왜 갔느냐 묻지 않아요? 신우는 제가 거절했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서 시댁에 일러 바쳤더라고요. 오빠가 돈도 많이 버는데 올케가 노트북도 안 사줬다면서요. 자기 생계에 필요한 건데 도움을 안 주면 어떡하냐면서 시모 앞에서 엉엉 울었다던데.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집에 있는 여러 개의 명품백 중 하나만 갖다 팔아도 그 노트북 새로 사겠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 부부에게 맡겨놓은 돈 타내듯 신우는 자주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고성이 오가며 싸우기도 했고 명절에 마주치면 아예 말을 안 하고 며칠을 보낸 적도 있는 신우라 많이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모 역시 처음에는 당신 딸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했고 말도 잘 안 들었다면서 나이 먹어도 철이 안 들었으니 조금 더 나이 많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 주라. 대신 사과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 가지는 개편이라더니 어머님은 신우와 저의 불화가 결국 제 탓이라고 여기시더라고요. 어쨌든 신우는 시댁 사람이고 며느리이자 올케인 제가 조금 더 너그러이 참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말 한마디 안 지고 뻣뻣하게 행동한다고 뭐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현정이한테 그렇게까지 꼭 바락바락 대들어야겠니? 좀 대충 하고 넘어가주면 좀 좋아. 걔가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진심은 아니라니까. 나이 어린 사람한테 나이 많은 사람이 대든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인가요? 저는 어머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시댁에서 어떤 위치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시댁에 먼저 선물을 드린다거나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정말 필요할 때만 했고 먼저 안부 전화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레 시댁에서 저는 왕따처럼 되어버렸고 남편만이 제 편이 되어주었죠. 명절에는 저도 군말 없이 시댁에 가곤 했지만 시댁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주말에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매번 시댁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번엔 가기 싫다고 하면 남편이 묵묵히 고개 끄덕이며 알겠다고 합니다. 어머님한테 전화할 일 있으면 남편이 군말 없이 알아서 해주곤 했어요.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감정이 상하긴 했어도 명절 때마다 시댁 가서 일도 잘 도와드리고 시댁 가족들 생일이며 기념일마다 제가 야무지게 챙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도 저한테 뭐라고 못하셨죠. 그런데 딱 하나 김장만큼은 시댁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김장에 참여하면 일이 순식간에 끝나니까요. 손이 빠르고 양념 배합하는 눈대중이 좋아서 솔직히 제가 어머님보다 요리도 잘하고 김치도 더 맛있게 담그는 편이에요. 시가 어르신들이 다 입을 모아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김치 맛이 달라졌다고 하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년 시댁 가족들한테 나눠들어야 할 김치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더없이 제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또 어머님께서 김치를 시댁 어르신들 포함 여기저기 나눠드리면 그에 대한 김치값 명목으로 용돈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엄청 짭짤했어요. 아버님이 워낙 짠돌이시라 어머님한테 생활비도 정말 딱 맞춰주시고 딱히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는 돈을 거의 안 주시기 때문에 어머님은 자식으로부터 받는 용돈과 매년 늦가을 김장김치로 얻는 삭으로 1년의 낙으로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더없이 제 손길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딱 10월 달부터 어머님의 물밀작전이 들어오곤 합니다. 저랑 아이 먹으라며 반찬을 뜬금없이 보내주시는가 하면 아울렛 갔다가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며 니트 블라우스 같은 걸 보내주시곤 했죠. 이런 말 참 하기 그렇지만 비싼 건 아닙니다. 가격표에는 원가 10만원짜리로 적혀있지만 할인해서 2만 얼마로 택 붙어있는 걸 떼어내시고 보내시더군요. 그리고 딱 김장하는 날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전화를 지그시 하시곤 했죠. 세아가 다음 달에 김장하는데 올 거지? 이번에 내가 택배로 보내준 옷 입고 한번 와. 얼마나 잘 어울리나 보게. 속으로 좀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김장이라도 도와드리니 어머님이 저한테 덜 막대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인 도리는 하려고 매년 김장을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남자친구가 생긴 지난해부터 김장에 빠지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은 정말 제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체력도 튼튼한 저 없으면 손목 약한 시어머님은 김장도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우 없이 어머님이랑 단둘이 김장을 한번 해봤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포기가 적어도 둘이서 30에서 40포기로 한다는 건 많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같이 하곤 했는데 어머님이 또 아들이 김장하는 건 별로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도움 안 되니까 그냥 거실로 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에휴 평일 내내 일하고 또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느라 고생했는데 좀 쉬어야지 쟤도 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자기 자식은 부려먹기 싫으신 거죠.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알바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랴 아이 보랴 제가 평일에 더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하느라 평일에 힘들다고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는 대답도 않고 못 들은 체 하시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시댁 김장 돕고 나면 분배가 바로 시작됩니다. 예, 너는 친정김치 먹지? 많이 안 줘도 되지? 어머님은 여기저기 드려야 하는 김치가 많으니 저희 몫으로 두세 포기 나눠주시더군요. 어쩔 땐 하루 종일 일해도 한 포기조차 받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장하러 가기도 점점 싫어지고 시어머니랑 단둘이 있는 것도 너무 싫어져요, 솔직히.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어머님이 먼저 김장날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친정 김장날도 정해졌죠. 그래도 항상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해주시거든요. 시댁에서도 알아요. 제가 친정 김장은 꼭 참석하려 한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이번 친정 김장날에는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셔서 두 분이 빠지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야 했죠. 시댁 김장날이 저희 친정보다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돌연 이틀 전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이러시더라고요. 예, 미안한데 김장날을 일주일 뒤로 미뤄야겠다. 내가 동창들이랑 등산 다니잖니. 이번 주에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해서 날짜를 좀 바꿨어. 어머님, 저 다음 주에는 친정 김장하러 가야 돼요. 이번 주 아니면 저 시간이 안 되는데요. 등산 다음에 가시면 안 되시나요? 어머, 안 돼. 나 이번에 등산 꼭 가야 돼. 그리고 배추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뽑아야 하는데 더 늦어지면 배추 맛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김장을 다음 주에 하자. 아니 어머님, 제가 다음 주에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럼 어떡해. 우리 김장 2주나 미루는 건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며 계속 등산은 절대 포기 못 하신다고 무조건 다음 주에 김장하자 하시더군요. 어머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친정에 가야 한다니까요. 빠지는 분들이 많아서 저 친정 김장 꼭 가야 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잖아요. 저희 김장 200포기 넘게 하는 거 아시면서요. 제가 참다 못해 화를 냈어요. 그깟 등산이 뭐길래 제 스케줄까지 마음대로 망치시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더러 그날 시간 꼭 비어두라고 한 달 전부터 신신당부하신 어머님은 마음대로 일정 조정해서 김장날 등산을 간다고 이틀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아프신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이러시는 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무튼 제가 화를 내면 말하니 어머님이 아니 이번만 좀 안 가면 되잖니. 너 하나 빠진다고 어떻게 되니? 그리고 결혼했으면 시댁 일이 우선이지. 어떻게 매번 친정 김장회를 가? 라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는 저더러 본인은 김장김치 많이 못 나눠주니 친정 김장이라도 꼬박꼬박 다니면서 김치 얻어 먹으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말을 바꿔서 매 김장철마다 친정 가는 게 고가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듯 물었죠. 결혼했으면 시댁 일이 우선이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거 아닌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일정을 바꾸신 거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등산이 우선이에요. 김장이 우선이에요. 어디 편찮으시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거면 저도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죠. 그런데 놀러 가시려고 일정을 바꾸시고 저더러 거기 따르라 하면 김장날 발 동동거릴 저희 친정은 생각 안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시는 듯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혼자 김장을 하니? 라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럼 아가씨는요? 아가씨 부르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걔는 너무 안 되잖니. 네가 와야 김장을 하지.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시댁 김장 도와봤자 두세 포기 얻어가는 게 다인데 제 노동력 맡겨놓은 것처럼 하시는 게 정말 기분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이 우선순위라는 둥 덧붙인 말씀 때문에 더 어머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등산을 포기하시라 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한 달에 한 번은 가시는 등산인데 이번에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고 저는 친정에 일손이 없어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친정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무조건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래서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잘났니? 며느리 올케면 네 주제를 알고 적당히 좀 까불어. 옛날 같았으면 너 네 시할머니한테 몽둥이로 맞고 쫓겨났어. 아이간? 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제를 알라뇨.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말 한마디 안 져서 항상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혼쭐을 내줘야겠다면서 네 잘난 친정이랑 네 시댁이랑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나는 무조건 다음 주에 김장한다. 너 친정 갈 거면 아예 호적에서 이름까지 파버리고 가버려. 너 같은 며느리 나도 싫다. 알겠냐?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돌아서 어머님, 제가 친정 김장 도우러 가면 이혼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씩씩거리며 그래, 이혼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말씀을 바꾸시며 아니 이혼까진 아니고 아무튼 혼내주겠다는 말이야. 네 신우한테도 엉망으로 대하고 시어머니도 우습게 알잖니. 누가 봐도 네가 잘못한 건데 혼날 일이 있으면 혼 좀 나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을까요? 결혼하고 곧 있으면 10주년 다 되어가는데 그동안 시댁김장 한 번도 거른 적 없고 오히려 제가 항상 더 많이 움직이고 열심히 도와드렸잖아요. 제가 신우한테 엉망으로 대했다고요? 아가씨가 저한테 매번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 뭐 사달라 하는 거 지금까지 10수번은 다 맞춰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번 거절했다가 모진 사람 됐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한다고요? 제가 시댁 가면 엉덩이 한 번 붙이고 앉아있는 거 보셨어요? 라고 말하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신우가 저를 엉망으로 대하고 어머님이 저를 우습게 아시는 거죠. 며느리고 올케 입장이면 제가 뭐 시댁 최하위 서열쯤 되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결혼 안 했죠. 저도 집에서 귀한 딸이고 그래서 공부 끝까지 시켜주셨고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인데 제가 왜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이랑 시댁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고요. 이혼시키신다고요? 네, 그럼 저는 제 친정 택할게요. 제가 어머님한테 이런 말이나 듣고 있다는 거 제 친정에서 아시면 당장 오라고 하실 거예요. 네, 저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절할 듯 놀라시며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이혼은 이혼이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어머님이 친정 김장 도우러 갈 거면 이혼하라 하신다면서 나 당신하고 이혼하게 생겼다고 화를 내며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게 정말이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랑 전화 끊고 바로 어머님께 연락드린 모양이에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괜한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실언한 것 같다며 본인도 후회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이혼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진심이 아니었다고 이번에 저 김장 도우러 오면 사과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상황에 무슨 또 김장이에요. 저는 전혀 갈 생각이 없는데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 안 하고 살더라도 앞으로 시댁 김장 갈 일 절대 없을 거고 만약 나더러 시댁 김장 가라고 할 거면 진짜 이혼할 거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움찔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말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장 갈 거면 신우 불러서 남편이랑 셋이 하라고 했죠. 남편이 그대로 시댁에 전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날 저녁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카톡은 미리 보기로 몇 줄로 볼 수 있잖아요. 첫 문장이 어멈 내가 미안하다 더군요.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시는데 받아는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신우가 째지는 목소리로 언니가 뭔데 김장하는데 감히 신우를 오라마라 하는 거예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꿋꿋이 일이나 해요. 나 그날 데이트해야 하는데 엄마가 오라고 난리잖아요. 라고 하길래 다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야 너야말로 신우면 신우답게 굴어. 내가 니네 집 종이야. 내가 그러려고 니네 오빠랑 결혼한 줄 알아. 너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네 오빠 이혼남 만들고 싶냐?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더니 신우가 깜짝 놀라며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대로 통화 끊어버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어 방금 신우와의 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우 때문에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더러워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훌쩍대며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끊어버렸고요. 그 바람에 정말 난리가 났죠. 남편은 그 다음날 회사까지 휴가 내버리고 시댁으로 가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뒤집어 버린 듯 했어요. 남편이 신우한테도 버럭버럭 소리 질러가며 다시는 올케 언니한테 그딴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 참교육을 시켜놨고, 시어머니한테도 며느리 그런 취급하지 말라고, 그러다 자기 진짜 이혼당하고 아이도 빼앗겨서 손녀도 못 보고 살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왔나봐요. 그 다음날 신우랑 시모한테 사과 카톡이 정중하게 왔었고, 저는 간단하게 알겠다고만 답장했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그 일 이후로 아주 평온해요. 시모는 물론이고 신우도 다시는 저희 부부한테 뭐 사달라고 엉겨붙지도 않고, 시모도 말조심 엄청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도 시댁에 전화 거의 안 하고 명절에도 식사 2끼 정도만 하고 오고요. 그 전에는 시댁 가면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 일 저 일 다 해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습니다. 신우는 알아서 저 피하느라고 얼굴 안 본 지도 꽤 됐네요. 얼마나 편한지요. 신모 신우 둘이서 아마 제육 엄청나게 하겠죠? 가끔 귀가 간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시댁 김장도 아예 안 가고요. 저도 먼저 여쭤보지 않고 어머님도 말씀을 안 하세요. 남편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냥 딱 시댁 드실 만큼만 몇 포기 하신다더군요. 김장 김치로 어머님이 여기저기서 받아 챙기셨던 용돈들은 물 건너간 듯 하고요. 그러게 잘해드릴 때 고마운 줄 아셔야지. 며느리 50개 받다가 큰 코 다치셨죠.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